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의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섹터의 전망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컨텐츠인 만큼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섹터는요, 바로 이 전기차 2차 전지입니다. 저희 허브증권 방송 채널 안에 보시면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등등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그 디테일한 브리핑은 드리지만 왜 2차 전지가 좋고 왜 전기차가 좋은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렇게 압축해서 좀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영상 안에 시간이 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왜 전기차 2차 전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재생 속도를 한 1.2에서 1.5로 들으시면은 파파파박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닝 타임이 좀 길다면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전기차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가 줄어드니까 내연기관차가 많이 지금은 공장들이 거의 다 내연기관차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전기차의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상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요인이고요. 전기차 성장 속도를 기술력을 조금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는 훼손시킬 만한 모멘텀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표 연평균 25% 성장했고요. 2025년에는 시장 침투율 약 10%. 제가 어느 종목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2025년에 되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정체는 있겠지만 21년 이후 자동차 수요의 회복과 전기차의 차별적인 동인들, 정부 규제, 경제성 있고요. 기술적 진전으로 성장성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중장기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볼게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배터리 가격의 하락도 기대된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안 좋은 게 아닌가요? 하지만 표준화된다는 거죠. 표준화가 되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내가 해왔던 걸 꾸준히 하는 거면은 고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로 이어지고 다시 배터리 가격이 하락되면서 배터리 팩 가격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럼 배터리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완성차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전체 차의 가격 역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기차로의 변화는요, 단순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로의 동력원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하기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시스템 플랫폼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생되는 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최고죠. 일단은 테슬라가 최고고 이제 신모델 출시를 통해서 대응력을 늘리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도 신모델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긍정적인 경쟁은 선의의 경쟁은 더 나은 상품과 더 나은 가격을 그러니까 보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가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안에 종목 분석해주고 시황 설명을 해주는 채널이 많지만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저 역시 처음에 신풍제약 이런 관련주들을 잘 모르는 종목을 찍을 때는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찍었지만 이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나름 공부를 해서 했을 땐 반응이 바뀌는 걸 보면은 누가 또 이걸 보면 누가 또 신풍제약에 대해서 더 열심히 찍을 거고 저는 그걸 보고 더 열심히 찍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아주 전기차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현대차에 다니고 있어서 물어보면은 수소보다는 전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판단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성장률은 2021년 다시 높아질 것이다. 27% 정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빠른 전기차 전환,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상품성 개선의 모델 투입, 그리고 다양한 이 경제 성장, 뭐 어디 있어요? 예. 경제, 전반적인 경제 산업이 좋아진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다양한 제휴와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만 가능할까요? 예. 그 자율주행이 결과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 하청업체들도 부품도 잘 조달해야 되고, 5G도 중요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복합적인 대응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배터리 업종에서는 삼성 SDI,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이 탑픽이다. 여기 LG화학까지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디테일하게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글로벌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강력한 환경 규제 적용으로 전기차 생산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 거죠.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를 하고 있는 대륙입니다. 유럽은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밑으로 가면 나와요. 보조금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CO2 배출량을 가지고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세, 벌금에 대한 기준으로 CO2 배출량을 적용했어요. 파리 기후협약 많이 설명드렸죠.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부과하고 배출량이 95g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프랑스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20g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6,000유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많이 안 쓰면 보조금을 늘리는 거죠. 네. 이 정도일 때는 최대 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CO2 배출량 규제를 계속, 그러니까 CO2 배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완성차별로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초과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2008년도까지는 초과 구간별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한 50, 100 있어. 그럼 99면은 1단계 벌금인데 내가 100일 쓰면은 2단계 벌금. 그럼 이거 막 맞출 수 있겠죠. 그런 걸 아예 그냥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는 그냥 초과량 당 벌금을 그냥 때리고 있는 겁니다. 내연기관 타지 말라 이거죠. 네, 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는 경우가 유럽 대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2월 달에 많이 팔렸어요. 2월 달에. 근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3분기 증가율은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3월만 전기차 침투율이 10%, 1분기 전체적으로 침투율을, 그러니까 평균 내면 1분기 평균이 한 7.5%. 작년에 비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1분기에 이미 연간 수치를 넘었다는 겁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그만큼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의 매출 파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성장 요인을 또 볼게요. 단기적인 성장 요인은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통해서 연비 규제하고 벌금 때리고 보조금 많이 주면서 인위적인 부양. 그러니까 뭐 최근에 주식시장처럼 패시브 유동 자금이 시장에 막 들어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인위적인 부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 이런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지구를 살리자 라는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주범으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자동차 이산화탄소 벌금 때리는 게 이거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내연기관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 벌금 얘기는 같이 본 겁니다. 단기적인 거는 이제 규제랑 전기차 보조금인데, 이제 중장기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이고요. 이거 말씀드렸죠? 전기차 침투율 9%. 자동차가 세계에 10대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뭐 승용차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튼 많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의 완화,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 그리고 전기차만의 차별적인 성장 동인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러한 시장 침투 상승에 기반해서 2021년 코로나로 잠깐 주춤했던 게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상승 그래프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랑 보조금에 기반해 성장할 거지만 2023년 이후로는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전기차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밑에 설명드릴 거예요. 전기차가 충분히 경쟁성을 갖추고 있다.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볼게요. 단기적인 거죠.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지만 지금 그 내연기관차를 잠깐 늘렸다고 했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에 비해 구매 가격이 비싼 전기차에 대해 초기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각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이 정도 보조금, 지자체별로 이 정도. 대표적인 모델로 코나 보면은 이제 한 4,700 돼요. 근데 정부 보조금이 한 820 나오고요. 서울시에서 사면 450만 원. 그러니까 실수령 실구매가는 73%에 한 3,400.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코나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인 코나 가솔린과의 초기 격차가 2,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축소된다. 소비세 혜택, 운영비용 절감 감안할 때 경제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마지막으로 더 보면 이제 단기 봤으니까 장기적인 성장 동의를 봐야겠죠. 이런 정책, 단기적인 정책들이 소비자들이 이걸 내가 그 혜택을 받고도 장래에 전기차가 충분한 경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보조금 준다고 덜컥 사버리고 뭐 규제한다고 해서 덜컥 사버리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썼을 때 얼마나 더 남겨 먹을 수 있냐 이거지. 남겨 먹을 수 있냐 이거지. 우선 현재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도 연간 유지 비용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전기차 연간 연료면 22만 원인데요. 가솔린 모델은 100에서 13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거의 뭐 5분의 1 가량으로 줄여간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줄여갈 수 있고 보험료는 전기차가 좀 나겠죠. 유지 수리비는 절감된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 테슬라 모델 3와 폭스바겐의 골프 R의 총 소유 비용을 비교해 보면 폭스바겐의 5년 총 소유 비용은 5.6만 달러인데 반해서 테슬라는 5.4만 달러. 결국 5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싸다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 모델들 초기 구매 가격 비싼 편이지만 5년 정도 보유 운행할 경우 유류비랑 수리비 다 포함한 경우에 전기차가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또 이제 탑픽으로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이제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가팩토리 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전기차 이거 여기 나오죠.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900만 대로 전체 승용차의 10%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헝가리에 라인이 있죠. 그리고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생산 능력은 이 정도 30GW. 그리고 2024년에는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중대형 배터리 라인 생산 능력은 약 3배 정도, 한 4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 젠5 배터리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젠5 배터리는 양극재가 적용되면서 실리콘 계열의 음극재 채용이 예상되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충전 시 600km를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니켈 80%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비율로 따져서 뒤에 이제 붙이죠. 근데 80% 정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 에너지 밀도가 20% 정도 높아지니까 운행 주행 거리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배터리 원가는 감소할 것이다. BMW 전기차 중심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가 이번 3분기 자동차용 전지사업부가 연간 처음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겁니다. 요게 좀 주가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이미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일본 배터리 회사들이 조금 주춤할 때 딱 치고 들어가면서 매년 완성차 기업들과 계약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거래처나 판매처는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고 뭐고 일단 매출액이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거의 몇 개 없죠? 컨센 대비해서 기대치보다 상회한 제조업 회사가 매출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고요.
이미 왼쪽에 삼성 SDI 끼고 있고 오른쪽에 SK 이노베이션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양극재, 음극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에코프로비엠을. SK 이노베이션 향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40% 증가, 영업이익률 7.3% 개선, 전분기 대비 가동률이 20% 증가. 그리고 2차 전지용 양극재 매출액은 기아차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로 하반기 대비 60% 증가.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65% 증가. 높은 매출액을 이어갈 것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눈에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예상됩니다. 네. 이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규모 경제 설명드렸죠. 새로운 공장의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그렇게 자동화로 높아지고 표준화가 된다는 거죠. 네, 높은 자동화 생산 효율성이 증가.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은 저희 채널 안에도 좀 디테일하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추가적인 내용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요거 저희가 이제 9만원, 10만원 가나 하다가 이제 실적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실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의 그룹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폭 하회했어요. 컨센 대비해서. 전체 매출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배터리 소재 매출은 다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양극재 메탈 가격 하락해가지고 재고를 그러니까 평가하니까 이게 손실된 거지. 이게 포스코 철강 관련 비즈니스 합산 매출이 안 좋은 겁니다. 포스코랑 같이 엮여 있을 때. 예. 하지만 배터리 소재 부분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이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포인트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전망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철강 부분 합산 매출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배터리 소재 부분 합산 매출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전사대 매출 비중 이렇게. 그러니까 100%의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버는데 거기서 원래는 20몇 프로를 차지하다가 34%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 전기차가. 양극재 부분 초기 라인 투자 이후 가동률 상승까지 고정비 부담 증가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공장을 신설하면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결국 투자한 것에 비해 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 음극재, 양극재 사업부는 외형 성장은 두드러질 전망이고요. 고객사인 LG화학의 차세대 2차 전지 도입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 생산이 2022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양극재 추가 증설 왜 필요하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부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세 종목까지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도 많이 오르고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 좀 빼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를 넣은 이유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있어가지고 주주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을 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섹터별로 이 섹터의 전망이나 업황의 전망 그 안에서 파생되는 좀 주요 종목들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좀 유망 섹터 발굴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